안녕하세요. 김씨옥토방TV 김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 임대차라고 하죠. 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통상 2년인데요. 만약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갈 경우 새 임차인은 누가 구하며 또 중개수수료, 복비라고 하죠. 이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최근 전세가가 하락하거나 높은 전세대출금리 부담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분들께서 많은 문의를 주신 부분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에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봐 드리면서 또 도움될 수 있는 실무 팁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월세 계약하고 계약 만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그 새로운 세입자에게 받은 돈을 제가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의뢰를 하게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중개수수료, 이 복비라고 하는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과연 이 비용은 누가 내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와 연관돼서 또 새로운 임차인은 누가 구해야 되는지의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계약 만기 전에 내가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중도 해지라는 얘기인데, 이 중도 해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최초 계약을 2년 했습니다. 최초 계약을 2년을 했는데 이 2년을 못 채우고 내가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만기가 됐어요. 2년을 다 채웠는데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든 동일한 조건으로 또 2년을 계약을 했는데 또 이 2년을 못 채우고 중도에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가 있겠죠.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칙은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지급 의무자는 계약 당사자라고 합니다. 이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집주인이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나랑 계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국토부랑 법제처 유권 해석도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결론인데요. 최초 계약 2년 했는데 2년 내에 내가 중도 해지하고 나가고 싶으면 새 세입자, 임차인이 구해줘야 되고, 이 중개수수료도 임차인, 세입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갱신기간 중 2년 내에 2년을 못 채우고 나갈 때는 새 임차인이 구해줄 필요 없고 집주인이 구해야 되고요. 이 중개수수료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앞서서 원칙은 다 집주인이 부담해야 된다는데 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우리 법이 공인중개사법만 있는 건 아니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을 조금 아시면 좋은데 왜 그런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볼 건데 크게 요 세 가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10조,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결국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로 가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제4조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근데 세입자,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해도 그 기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6조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자, 계약 해지에 대해서 딱 나와 있어요. 자, 갱신됐다고 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갱신이 됐다고 하면 세입자, 나는 언제든지 집주인한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어요. 통지한다고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집주인은 돈을 돌려줘야 돼요. 이 돈을 돌려주려면 세입자도 결국 집주인이 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도 집주인이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도 이 묵시적 갱신의 계약의 해지를 준용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는 딱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딱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초 계약에 대한 해지에 대한 거는 조항이 없어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더 상위법인 민법의 계약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민법 계약법 537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둘이 같이 한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집주인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최초 계약이라면. 왜 주택임대차법에 최초 계약에 대한 해지에 대한 거는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나는 뭐 2년 안에 내가 복비까지 지불해 가면서 하기 싫으니까 그냥 계약 기간 다 채우고 나가세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와 수반에서 또 551조를 보면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손해배상은 보통 통상손해라고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당연히 중개수수료, 복비가 자기 통상적인 손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2년 안에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중개수수료를 한 번 더 지불해야 되니까. 그와 또 수반에서 원룸계약서 같은 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입주 청소 비용도 통상적인 손해배상의 청구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공인중개사법상은 집주인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계약법까지 살펴보게 되면 임차인이 결국 이 손해배상의 의미로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자, 갱신시는 중개수수료 집주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묵시적 갱신이든 갱신 청구권에 의한 갱신이든 언제든지 통보 가능하다고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대신에 언제든지 통보 가능하지만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도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그리고 갱신 청구권에 의한 것도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 안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야 되고 또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초 계약이라고 하면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초 계약에 대한 해지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까 결국 민법의 대원칙을 따른다고 보면 이 약정을 2년을 했는데 2년 전에 내가 만기 전에 해지를 한다고 하면 임차인,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되고 새로운 세입자도 임차인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돈 받아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이렇게 임차인이 집주인을 대신해서 내주는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보면 중개수수료의 의미가 일종의 약정 기간 전에 해지하는 해지 약정 합의금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손해배상금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집주인이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실무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임대차 기간이 만기가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 집주인이 이렇게 재계약서를 작성하자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임대차 내용이 변동됐다든지 금액이 변동됐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금리가 비싸서 다른 은행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갈아탄다든지 또는 보증보험에서도 갱신 때마다 이렇게 재계약서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포인트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뜻은 새로운 약정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재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과 갱신 청구권에 의한 그 효력을 인정 못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갱신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만기 전에 나갈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 팁을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특약으로 연장 계약의 성격을 좀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면 본 계약은 앞전 계약의 연장 계약으로 묵시적 갱신의 효력을 유지하는 계약이다라고 적든지 아니면 뭐 금액이 변동됐다고 해도 인간적으로 2년 살았으니까 집주인이랑 합의를 해서 수수료 부담 주체를 만기 전에 나간다고 했을 때 누가 부담할 건지도 기재를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최초 계약 특약을 좀 주의해야 돼요. 원룸 계약서 보면 이런 거 좀 많던데 자, 특약 한번 볼게요. 갱신 후 이제 만기되고 갱신 후 뭐 묵시적 갱신이든 청구권에 대한 갱신이든 만기 전 퇴거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린 거 기억합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이 법에 위반한 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걸 적용받을 수 있냐의 문제가 있는데 이 국토부 유권 해석이 나왔는데 자 10조가 이렇습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근데 이 중개수수료 국토부 유권 해석은 이 중개수수료는 이 법에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 법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위반한 약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갱신 후에 또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연장됐는데 그 전에 나갈 때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젊은 분들 어린 분들 이렇게 원룸 같은 거 계약하실 때 이런 특약들 보면 좀 작성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또 집주인분들 이걸로 또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좀 계약이란 게 기본적으로 당사자 합의이기 때문에 서로가 뭐 피해가 안 간다고 하면 좀 좋게 합의해서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약 만기 전에 중개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